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핵심 키는 리플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비트코인이 100달러 갈 때도 죽을 것 같았고 20K 갈 때도 죽을 것 같았고 69K 갈 때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근데 결국에 멀리서 보면 우리는 이제 상승장의 완전 초입 구간이었다는 거. 분명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 지금 이 시기 죽을 것 같이 힘든 비트코인 5% 10%만 빠져도 뭔가 대폭락할 것 같고 10K 갈 것 같고 5K 갈 것 같고 어떤 이런 감정들이 무색해질 만큼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정말 쌌다 라고 생각하실 날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의 지지를 받았던 핵심 트렌드 라인에 정확히 비트코인이 위치하면서 66K까지 빠져줬고 오늘 일봉 종가로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이 핵심 트렌드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60K 정도까지는 가격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일봉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일단은 선물 세력들이 롱 물량을 굉장히 잘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 1억 2,500만 달러의 롱이 청산이 됐고 실제로 청산맵 상으로 롱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66K까지 내려오면서 롱 걸어놨던 게 다 롱 물량을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롱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또 급격하게 쌓인 이 숏 물량들 조만간 다시 정리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하락한다라고 해도 엄청난 대폭락이라기보다는 해봐야 한 맥스 62K 혹은 60K 정도 이 구간까지 빼주면 거의 이번 추가 눌림은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하단에 60K의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72K, 73K 이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도벽이 있다.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해야 되는 구간.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만큼 이 구간까지 확실하게 돌파한다는 아니더라도 이 구간 근접하게 충분히 지금 롱 잡아 먹어준 만큼 올려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장 큰 고래, 갈색 고래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미들 다 털리지만 가장 큰 고래들은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고래인 보라 고래들만 다시 조금 매수세로 동참해주면 다시금 기술적인 조정 끝내고 올려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단기 조정이 나오니까 불안해하는 개미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의 선구자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이 또 개미들한테 격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지 마세요. 비트코인을 구매하세요. 결국에 이거 뭐다? 페이크다. 페이크니까 여러분들 바보 되지 말고 속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쌀 때 차라리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아 가라는 얘기를 돌려서 굉장히 재미있게 풍자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개별 이슈는 전혀 문제없고 비트코인의 수요는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어떻게 보면 경기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PMI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기준선인 50 위로 올라왔다. 이 PMI 같은 경우는 50 위로 올라오면 경기가 확장 국면, 50 아래로 위치를 하면 하락 국면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50포인트를 지금 상회했다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뭡니까? 경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크로 불확실성,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또 퍼지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6월 달에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확률이 지금 58%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6월에 내리나 7월에 내리나 9월 달에 내리냐 어쨌든 간에 부정할 수 없는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결국 금리를 우리는 올리는 국면은 이제 다 지나왔고 금리를 더 올리냐가 아닙니다. 언제 내릴 거냐.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아있는데 한두 달 조금 더 늦게 내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 근시안적으로 너무 숲이 아닌 나무만 본다면 흔들림은 있을 거고 요철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내러티브가 뭡니까? 올리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이 또다시 매크로의 리스크로 인해서 또 유출로 다시 돌아섰는데 가장 큰 유출이 일어났던 거 계속 그레이스케일이 말썽이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해봐야 그레이스케일 보유 비트코인 33만 개입니다. 차라리 반감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세 상승장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이 물량들 빠르게 그냥 내던지고 환매돼가지고 얘네들 물량 빨리 블랙록과 피델리티로 이동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어차피 맞아야 될 매 반감기 전에 미리미리 맞아서 가격 내려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더욱더 시원시원하게 매도해주면서 이런 매도한 물량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하락하면 진짜 반감기 전에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승장에 확실하게 도입했고 상승장 초입이라는 것을 저는 최근 여러 가지 VC 투자 관련 기사들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크립토 VC 중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A16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기술 기반 게임 스타트업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VC들이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최근 VC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VC들이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가 총 180건으로 2월보다 무려 24%나 증가했고 3월의 총 자금 조달 금액은 11억 6천만 달러로 2월보다 무려 52.6%나 증가했다. 이 VC들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돈 넣고 돈 먹기 가장 잘하는 애들입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눈치가 빠르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승장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 초입이라는 것을 얘네들도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든든하게 계속 비트코인 사주는 매수 주체 바로 테더는 이번에 또다시 3월 말에 비트코인을 분기별로 지난 4분기 끝나고도 8,888개 매수했고 이번에도 분기 끝나고 8,888개 매수했다. 그래서 벌써 보유 중인 테더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만 5천 개. 이렇게 가격 떨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비트코인 사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또한 특히나 2024년 2분기부터 ETF를 통해 대규모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RI 독립투자 자문기업 혹은 재무설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내러티브들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수십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근데 벌써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재무설계 회사인 버켓 파이낸스는 오늘 SEC 13F 신고서에 제출을 했는데 iShares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602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RIA 독립투자 자문사부터 재무설계 회사들이 줄줄이 SEC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승인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후부터 5월까지 이러한 독립투자 자문사 혹은 재무설계 회사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미 블랙록 전 세계 자산 운용사 1위 블랙록까지 글로벌 할당 펀드의 비트코인 ETF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미 SEC에 신청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한다고 그냥 뚝딱하고 다음날부터 되는 게 아니라 SEC가 이걸 검토하고 승인시키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지. 이런 내러티브들이 형성되고 모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 펀드 포트폴리오에 1% 내지 3% 정도만 할당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60K, 70K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누가 그리고 그 기관들 중에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5월 15일 이때 달력에 동그라미 딱 쳐두셔야 된다. 그건 뭐냐? 1억 달러 이상 운용을 하는 기관들이 상장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을 공개하는 13F 신고서 무조건 SEC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그러니까 5월 15일 까지는 모든 기관들이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굵직굵직한 만약에 초대형 기관 혹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포트에 보유하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더 큰 마케팅 효과로 더 크게 타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5월은 또 뭡니까? 이미 반감기가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불장은 반감기 이후가 될 건데 반감기 이전 마지막 열차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도 관심이 많은지 그레이스케일의 크립토 신탁펀드 상품의 프리미엄만 보십시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솔라나,
디센트럴랜드, 스텔라루멘, 라이브피어, 지캐시, 호라이젠, 체인링크, 파일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할 것 없이 지금 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정식으로 SEC에 허가낸 비트코인 현물 ETF 제외하고는 다른 알트코인 사고 싶으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 상품밖에 구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몇백 프로가 되는 이런 웃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솔라나나 디센트럴랜드, 스텔라루멘, 호라이젠, 체인링크, 심지어 파일코인은 3000%에 가까운 30배 이상이나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한다는 거. 그만큼 지금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 월가 기관들은 굉장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크립토라는 이 가상자산에 불리시하다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올해는 홍콩을 필두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서 중국의 자금들이 다시금 유입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1대1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초국가적 협력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상하이 슈트 블록체인 연구소가 주도하고 중국 정보통신 기술 아카데미, 상하이 교통대학교, 푸단대학교, 상하이 해당 대학교까지 참여해서 초국적 협력 시나리오 특성, 다국가 배포, 다주제 공동 감독 등을 지원하는 고급 블록체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모습.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으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움직임에 우리는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은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핵심 키는 바로 리플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현재 SEC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증권법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고, 리플의 소송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리플이 SEC 상대로 증권법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의 판례로 모든 알트코인은 다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소송도 지금 뭐 반감기, 미국 대선부터 ETF 때문에 다 소홀히 생각하시고 있지만, 리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이 어떻게 SEC 상대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의 향후 향방,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 상품 출시에 대한 큰 윤곽이 잡힐 건데, 최근에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최근 뉴욕 SEC와 합의 회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SEC를 방문했고, 여기서 나온 핵심 골자가 뭐였습니까? 지난 3월 29일 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논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열리는 4월 16일로 예정된 재판 사전 회의를 앞두고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만약에 SEC 입장에서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합의를 요구하면서 리플 니네 그냥 벌금만 내면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할게 라고 하는 거 뭡니까? 잠정적으로 SEC가 패배를 인정하는 꼴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4월 16일 재판에서 뭐 최종 결정은 아니더라도 판사가 약간의 리플 쪽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소송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트래킹해야 되고, 올해 안에 리플과 SEC의 최종 판결, 지금은 리플이 딱 절반 승소했는데 나머지까지 완벽하게 승소해서 승전보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모든 알트코인에 불리시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리플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추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새로운 내러티브, LSD와 리스테이킹입니다. LSD와 리스테이킹의 디파이 TVL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코인들 다 조정받고 하락하고 있는데, 이 리스테이킹 메타와 LSD 메타를 타고 있는 멘틀과 팬들만 지금 가격 방어를 하면서 올라주고 있다. 올해 어떤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더리움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적인 스테이킹 플랫폼 아이겐레이어가 출시 예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LSD, 메타와 리스테이킹 관련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신다면 충분히 RWA, AI,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하락장의 초입이냐 상승장의 초입이냐, 이거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기 홀더들이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보통 단기 홀더 비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부터 상승장의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됐고, 단기 홀더들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시장 언제나 꼭대기였다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장기 홀더에 비해서 단기 홀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 불장 꼭대기에 비하면 단기 홀더 비율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너도 나도 시작했고 비트코인 뉴스 기사 나오고 뭐 하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고점이다, 끝물이다, 인간지표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광기의 레벨도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이 있습니다. 지금 해봐야 1레벨, 2레벨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거 광기의 4레벨, 5레벨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이 시작돼야 더 많이 새로운 코인 뉴비들, 코린이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해시레이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올타임 하이 신고점 갱신하면서 비트코인 여기서 지금 신고점 갱신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해시레이트는 계속 상승한다. 어쨌든 펀더멘탈의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은 해시레이트의 흐름에 중장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와 네트워크 강화 본질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지금 비트코인 유출이 또 역대급으로 나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기관들의 지갑, 기관들의 뱃속, 고래들의 뱃속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동되고 기관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번 조정도 바이낸스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뭡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계속 이런 축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중앙화 거래소의 보유량이 역대급으로 새로운 저점을 갱신한다.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누군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가지고 출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출금하겠습니까? 본인들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에 중장기적으로 축적하고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내러티브들이 지속된다. 앞으로 이제 반감기도 앞두고 있는데 공급은 점점 더 없지만 비트코인을 살려는 수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축적하려는 내러티브들은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망의 이벤트 반감기 2024년의 반감기 이제 딱 16일 2주 남짓 남았고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거진 99%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1%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싸게 수량을 DCA하고 적립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때마다 항상 펌핑을 해왔습니다. 확률이 반감기 이후 상승 확률 100%다. 첫 번째 반감기는 8000% 상승했고 두 번째 반감기 3000%, 세 번째 반감기 800%. 물론 갈수록 상승률은 줄어들지만 여기서 반의 반만 상승한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지금 2배, 3배 가는 거. 결국에 과거 패턴상 봤을 때 뚜렷하다. 그리고 이때와 지금 다른 점은 뭡니까? 바로 ETF, 기관, 이 엄청난 미국 월가의 초대형 천문학적인 자본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벌써 69%가 진행됐고 총 5만 명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국회로 넘어갈 텐데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도 코인 과세 유예 물론 코인으로 투자해서 돈 벌고 하면 세금 내야 되는 거 국민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도권의 정확한 규제나 어떤 아웃라인도 없이 단순히 그냥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부터 때리는 거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한 자본시장법 그리고 어떤 코인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규제가 명확하게 생기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세금을 걷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식으로 어떤 코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세금 과세에 대한 유예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이 조금만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5만까지 동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고정 댓글 링크에 코인 과세 유예 청원에 대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